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휴스턴 어딘가에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서버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조용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전히 애플 AI 실패 영상들을 메인에 띄우고 있죠. 커뮤니티에선 구글 제미나이에 의존한다는 말이 계속 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AI에서 졌다는 그 회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에만 34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매출 대비 R&D 비중은 애플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진 회사는 방향을 바꿉니다. 연구개발비를 줄입니다. 파트너십에 의존하죠. 그런데 애플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더 조용히, 더 깊은 곳에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질문은 이겁니다. 애플은 정말 AI에서 뒤처진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처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직후였습니다. 당시 신임 CFO였던 애플 CFO 케번 파레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팀 쿡 CEO도 휴스턴에서 새로운 서버 제조 공장이 몇 주 전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데이터 센터용으로 램프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하며 PCC 빌드아웃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죠. 구체적인 미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AI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실적 발표엔 이런 식의 모호한 멘트가 늘 나오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2026년 1월 애널리스트 민치 쿠오가 애플이 직접 만드는 AI 서버 칩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애플 자체 데이터 센터는 2027년에 짓기 시작해서 바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라고 X의 짧은 노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2026년 하반기 자체 AI 서버 칩 양산, 2027년 자체 데이터 센터 건설 및 본격 운영 시작. 여기서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구글과의 제미나이 파트너십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그 뒤편에서 애플은 자체 인프라 중심의 완전히 다른 타임라인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45조 원의 행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R&D가 좀 늘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충격적인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애플은 연구개발에 345억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2024년이 313억 7천만 달러였으니 1년 만에 10.1%가 증가한 겁니다. 이 증가폭은 애플의 최근 5년 평균인 약 7%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느냐예요. 애플 내부 소식통과 서플라이 체인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줄여서 PCC라는 프로젝트에 집중됐었습니다. PCC는 애플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제조하고, 직접 운영하는 AI 전용 서버 인프라입니다. 쉽게 말해 애플판 AI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 텍사스 휴스턴 공장의 비밀입니다. 2025년 2월, 애플은 공식적으로 텍사스 휴스턴에 새로운 서버 제조 시설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5만 제곱피트예요. 원래는 2026년에 문을 열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빨랐어요. 2025년 중반부터 건설이 진행됐고 7월에 첫 테스트 유닛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데이터 센터로 서버 출하를 시작했어요. 애플 COO 사비카는 이걸 ahead of schedule, 그러니까 예정보다 앞당겨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공장은 일반 서버가 아니라 AI 전용 서버 생산에 초점을 맞췄어요. 애플 실리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그러니까 PCC와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추론 중심 서버를 조립하고 제조하는 라인입니다. 밍치쿠오의 예측에 따르면 애플의 자체 개발 AI 서버 칩 타임라인은 명확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되고요. 2027년 초에서 중반쯤 되면 첫 번째 배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2027년 말 드디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규모를 확대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 휴스턴 공장은 이미 기존 애플 실리콘, 그러니까 M 시리즈 같은 칩을 활용한 AI 서버를 생산하고 배송하고 있어요. 하지만 밍치쿠오가 말하는 타임라인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용 AI 서버 칩, 코드명으로 추정되는 발트라 같은 칩을 적용한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로드맵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애플의 장기 인프라 전략이 이미 궤도에 올라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애플은 클라우드 중심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는 걸까?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이겠지. 애플은 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자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프라이버시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건 물리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제약, 레이턴시입니다. 클라우드 AI는 데이터가 여러분의 기기에서 서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해요. 이 왕복 시간이 평균 200m초에서 500m초 정도 걸립니다. 0.5초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번역이나 AR, 음성인식 같은 경우엔 이 지연이 치명적입니다. 사용자 경험이 즉시 무너져요. 반면 온디바이스 AI는 응답 시간이 10m초에서 50m초 정도예요. 체감 차이가 엄청나죠? 두 번째 제약, 비용과 환경 문제입니다. 2025년 퀄컴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같은 AI 작업을 온디바이스에서 실행하면 전기 소비가 95% 감소합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은 96%나 줄어들어요. 클라우드 AI는 막대한 냉각 시스템과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애플은 지금 25억대 이상의 활성기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이 모든 기기의 AI 작업을 클라우드로만 처리한다면 연간 전력 비용만 수십억 달러, 환경 부담은 계산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플만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 줄여서 UMA예요. 애플 실리콘의 핵심 강점인데요. CPU, GPU, 뉴럴 엔진이 전부 같은 메모리 풀을 공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데이터를 복사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역폭 효율이 극대화되고요. 결과적으로 전력 소비까지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경쟁사 칩들,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는 CPU와 GPU가 분리된 메모리를 씁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마다 병목이 생기는 구조예요. 애플앱은 이미 M1부터 이 구조를 완성했어요. 이제 이걸 서버 칩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씩 검증해보죠. 첫 번째 시나리오. 애플은 정말 AI에서 졌다.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은 R&D 투자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꿨을 겁니다. 구글 파트너십을 장기 전략으로 공식화했을 테고 자체 서버 칩 개발 같은 건 중단됐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R&D 지출은 34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매출 대비 R&D 비중은 애플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밍치쿠오가 확인한 2026년 하반기 자체 AI 서버칩 양산 계획도 그대로 진행 중이고요. 텍사스 휴스턴 공장은 2025년 10월부터 서버 출하를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풀가동 중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완전히 소거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애플은 클라우드 중심으로 갈 것이다. 만약 이게 전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을 겁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최소화했을 테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애플 실리콘의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 UMA는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 퀄컴이 UC 리버사이드와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같은 AI 작업을 온디바이스에서 실행하면 전기 소비는 95%, 물 사용량은 96%나 감소한다고 해요. 이 시나리오도 소거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애플은 하이브리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만 모든 데이터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전략은 명확해요. 쉬운 작업은 어떻게 할까요? 번역, 음성인식, 사진 편집, 텍스트 요약 같은 일상적인 것들은
아이폰, 맥, 아이패드에서 즉시 온디바이스로 처리합니다. 애플 실리콘이 담당하는 거죠. 복잡한 작업은요, 고급 추론이나 대규모 생성 같은 건 애플 자체 서버로 전송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가 처리하는 겁니다. 극도로 복잡한 작업은 어떻게 하냐고요? 현재 기술 한계를 초과하는 것들은 외부 파트너를 활용합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요. 하지만 이건 임시 브릿지예요. 애플은 제미나이를 temporary supplement, 그러니까 임시 보완제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모든 숫자, 타임라인,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2030년으로 가봅시다. 시장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퓨처룸 리서치는 2030년이 되면 하이브리드 및 엣지 AI 아키텍처가 전체 AI 플랫폼 시장의 43.5%를 차지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2024년에는 25%였는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랜드뷰 리서치는 엣지 AI 시장 규모를 어떻게 전망했냐면요. 2025년 약 249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1187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CAGR은 21.7%예요. 엄청난 속도죠? 클라우드 중심 AI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하이브리드 모델과 엣지 모델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비용, 레이턴시, 환경, 이 세 가지 제약은 물리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애플의 포지션을 한번 봅시다. 현재 애플은 25억대가 넘는 활성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팀 쿡이 발표한 수치인데요. 25억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분산 AI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체 개발 AI 서버 칩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 예정인 이 칩이 투입되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통합된 스택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지키면서도 고성능 클라우드 AI를 동시에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여전히 클라우드에서 강력할 거예요. 하지만 엣지와 클라우드를 완벽히 통합한 생태계를 가진 기업은 애플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이에요.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지금 이 시점이 크리티컬합니다. 2027년 애플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고 첫 벤치마크 결과가 나오면 시장은 재평가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만약 당신이 개발자라면 애플의 하이브리드 AI 생태계는 완전히 새로운 앱 경험의 기회입니다. 온디바이스 속도와 클라우드 파워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은 지금 애플뿐이거든요. 만약 당신이 그냥 사용자라면 2027년부터 당신의 아이폰은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숫자들과 타임라인들을 정리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애플은 AI 경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애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경기장을 10년 넘게 준비해왔고 2027년 그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시장은 여전히 구글 파트너십을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지만 텍사스 휴스턴의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45조 원은 이미 조용히 투입됐고 타임라인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양산, 2027년 가동.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시작도 아닙니다. 이미 중반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플이 정말 AI에서 뒤처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